안녕하세요. 엑셀 2010 사용 설명 7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스파크라인과 데이터 정렬, 필터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 그리고 부분합을 이용한 데이터 집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야 되죠. 자, 먼저 파일 메뉴에서 열기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장해 놓은 파일 위치는 자,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는 로컬 디스크 D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파일 영역에서는 11월 엑셀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엑셀 폴더 안에 보시면 예제 파일 폴더가 있습니다. 자, 예제 파일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파일 폴더 안에 보시면 6장 차트 작성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6장 차트 작성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쉬트입니다. 스파크라인이라는 쉬트가 있죠? 자, 이번에 스파크라인 쉬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화면은 조금 확대해 놓을게요. 자, 먼저 이 판매 실적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된 자, 스파크라인 쉬트에서는 자, 먼저 범위 지정을 합니다. 범위 지정은 G5번 셀부터 13번까지. 자, 스파크라인이라는 요 차트 영역이 표시될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삽입 탭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삽입 탭 선택하시면 자, 오른쪽 자, 스파크라인 그룹에 보시면은요, 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화면에는 스파크라인 만들기라는 창이 나오죠. 자, 이 스파크라인 만들기에서는 자, 이 스파크라인이라는 차트가 만들어질 범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 영역의 커서가 자, 이동이 되면 범위는 C5번부터 F13번까지. 자, 그러면 1사분기부터 4사분기 범위를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자, CO에서 F1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 확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행에 입력된 값들 중에서 자, 수치가 높은 값은 막대 길이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고요. 자, 값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 아래 짧게 자, 이 막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파크라인 이 차트 영역 범위가 선택이 됐을 때 자, 이 범위에서 숫자가 높은 값에는 색깔을 빨강색을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G5에서 13까지 범위 설정 되신 상태 맞으시죠? 자, 그러면 위에 디자인 탭 선택하실 거고요. 자, 그럼 디자인 탭 선택하시면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자, 스타일 그룹에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표식색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표식색에서 높은 점. 자, 높은 점은 자, 표준색 두 번째가 빨강입니다. 자, 빨강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파크라인 막대 중에서 높은 값에는 다 빨강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스파크라인 영역에 보시면 자, 지금 차트 모양이 세로 막대처럼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꺾은 선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G5에서 13까지 범위 설정 되셨죠? 자, 범위 설정 되시면 디자인 탭 종류에서 자, 먼저 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세로막대 그래프에서 자, 이제 꺾은 선 그래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점에다가 또 표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파크라인 도구 디자인 탭 선택되셨죠?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선택은 낮은 표시 그룹에 있는 낮은 점도 선택을 해주세요. 자, 낮은 점 선택하시는 건 위에 높은 점 체크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아래 낮은 점에도 체크. 자, 여기에 있는 색깔 모양을 바꿔볼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스파크라인 도구 디자인 탭. 자,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자세히 버튼이 여기 있죠. 자, 자세히 버튼 선택하셔서
자, 여기에는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저는 요런 모양의 자, 스타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모양 하나 골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모양 색으로 적용이 되죠. 빈 공간 클릭하셔서 자, 적용된 스타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택했던 모양은 높은 점과 낮은 점에 빨간색 표식이 있는 모양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스파크 라인에 들어가 있는 자, 이 차트 모양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없앨 때도 마찬가지 없애고자 하는 영역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G5번부터 13번까지 범위 설정되셨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파크라인 도구 디자인 탭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죠. 자, 그룹에서 지우기 선택을 합니다. 자, 지우기 선택하시면 자, 스파크라인에 있던 그래프 모양이 다 삭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지금 이 파일은 따로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108페이지 보시면 예제 파일은 7장 데이터 관리라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다시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겠다라고 하실 때는 파일 메뉴에서 열기 자,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여주셔야 되는 파일은 7장 데이터 관리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7장 데이터 관리 파일 찾으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부서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건 한글일 경우는 가나다라 순으로 배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서가 입력된 데이터 셀 어디엔가 있으면 돼요. 그게 제목에 있어도 되고요. 자,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제목 부서라고 입력된 제목 셀에 셀 포인터를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먼저 위에 데이터 탭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습니다. 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자, 위에 기억부터 히읗이라고 표시된 아이콘 모양이 오름차순, 그 아래 히읗부터 기억이라고 표시된 아이콘은 내림차순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은 오름차순 정렬하겠다는 건가요? 내림차순 정렬하겠다는 건가요?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히읗이라고 표시된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부서별 오름차순 정렬이기 때문에요. 관리과가 맨 먼저, 그 다음 기획과, 예산과, 총무과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배열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 순으로 정렬할 겁니다. 그래서 셀 포인터는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이번엔 정렬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정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정렬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정렬 기준을 우리 조금 전에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라고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서가 같습니다. 자, 부서가 같을 때는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순서를 또 정해 줄 건지 자, 기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준 추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부서였고요. 자, 부서가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기준은 직급이라고 선택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준 직급인데요. 자, 직급에 따른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이 아니죠. 네, 오름차순 아니고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순서를 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이 순서가 가나다 순이거나 아니면 하파카 순이거나 이게 아니란 얘기죠. 자,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 옆에 오름차순이라는 목록 오른쪽 끝에 보시면 꺽쇠 버튼이 있습니다. 자, 꺽쇠 버튼 클릭하셔서
아래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보시면 자, 우리가 정렬하려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목록이 없다 그러면 오른쪽 목록 항목 영역에다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실 거라는 얘기죠. 자, 입력할 값 순서는 110페이지 자, 위쪽에 보시면 직급 순이라고 해서 순서 보이시죠?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이라는 내용을 엔터 누르면서 입력하세요. 자, 그럼 목록 항목에 값이 다 입력이 되셨다 그러면 자,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추가 버튼 선택하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의 맨 마지막에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추가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확인 버튼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렬 기준은 직급. 자, 직급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자, 직급의 순서는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과에서 자, 관리과인 사람이 3명이 있는데요. 3사람이 있는데 직급이 차장인 사람이 맨 먼저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획과도 3명, 자, 3명인데 그 중에 과장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부서도 같고 직급도 같은 경우에는 또 세 번째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교재 112페이지에 나오는 필터 중에서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자동 필터 기능을 설정하실 때도 마찬가지 셀 포인터는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탭 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필터라는 항목이 있죠. 자, 이 필터를 선택하시면 자, 각 제목 셀에 자, 제목 행에 자, 요렇게 지금 목록 버튼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이 필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부서가 총무부인 항목만 보여주겠다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부서에서 조건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부서에 보시면 제목 셀 부서에 보시면 자, 여기 목록 버튼 보이시죠? 자,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 데이터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총무과인 사람만 보여주겠다라는 거니까요. 자, 먼저 모두 선택을 체크 해제하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항목은 총무과 데이터만 보여주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무과만 선택되셨죠? 네, 그리고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부서가 총무과인 자료만 보겠다라고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자, 화면에 보시면 부서가 총무과인 사람들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부서에서 조건을 지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 항목에 있는 이 목록 버튼의 모양만 바뀐 겁니다.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필터링된, 그러니까 걸러진 데이터를 총무과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전체 자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부서에 있는 자, 이 목록 버튼을 선택하셔서 자, 여기에서 부서에서 필터 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요걸 선택하시는 거나 자, 또는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지우기를 선택하시는 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지우기를 선택했다라는 거는요. 부서에서 조건 지정했던 걸 조건을 지우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다시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숫자 필터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 숫자 필터에서 수령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수령액에 있는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값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자, 숫자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필터에서 자, 오른쪽으로 건너가면 자,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이란 조건이 있죠. 자, 크거나 같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찾을 조건은
수령액에서 조건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수령액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크거나 같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크거나 같다라는 비교 연산이 선택이 되고요. 얼마와 비교를 하겠다고요? 비교하는 값은 200만 원. 여기 200만 원 입력하실 때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중간에 컴마를 입력하시면 컴마라는 건 구분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따로 000 따로 000 따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합니다. 0이 뭐 하나든 3개든 5개든 다 0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2라는 숫자만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절대 자 단위값이 1000단위 이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중간에 쉼표 기호를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입력되시면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수령액이 2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수령액에서 상위 3개 값만 보여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령액의 필터 조건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 숫자 필터에서 자, 여기에서는 자, 상위 10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최대 10개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대 상위 10개까지 설정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3개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된 순서 그대로 상위 3개의 값이 보여주고 있죠. 자, 입력된 순서 그대로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행번호가 5번, 11번, 16번 요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지금 필터된 값을 다 지우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셀 포인터가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 안에 그대로 남아있죠. 한꺼번에 다 지울 때 어디를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지우기.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지우기 선택하시면 필터링된 결과가 다 해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필터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선택하면 자, 제목 셀에 있던 필터 목록이 삭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부분합을 사용할 건데요. 자, 부서별로 자, 지금 정렬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별 부분합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셀 포인터는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 안에만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꼭 어디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자, 데이터 영역에만 있으면 되고요. 자, 데이터 탭 윤곽선 그룹에 보시면 부분합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부분합 대화 상자의 첫 번째 보시면 그룹할 항목이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룹할 항목이 정렬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정렬됐는지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정렬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였나요? 이름 순으로 정렬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부서별. 자, 조금 전 첫째 기준이 부서별 오름차순 정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부서별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계산할 겁니다. 아래 보시면 부분합 계산 항목은 자, 늘 맨 마지막 값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수령액 계산을 하겠다라고 체크가 됐는데요. 자, 우리는 수령액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기본급, 수당, 수령액까지 3개의 항목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체크가 되시면 마지막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부서별로 합계를 계산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자, 합계를 계산하는데 기본급, 수당, 수령액을 계산하겠다라고 체크가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서별 요약이라고 표시된 줄이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요약이라고 표시된 내용이 합계를 의미합니다. 합계는 합계라고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요약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그럼 각 부서별, 그러니까 관리과 합계가 기본급은 910만원, 수당은 38만 3천원, 수령액은 94만 8,300원, 아니 948만 3천원. 이렇게 지금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기획과 예산과 총무과까지 확인이 되시고 총, 자, 전체 합계는 기본급이 얼마,
그 다음에 뭐 수당이 얼마, 총 수령액이 얼마,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각 부서별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모두 몇 명인지를 자, 추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데이터 탭, 자, 윤곽선 그룹에서 자, 부분합이라고 보이시죠? 자, 다시 부분합 선택을 합니다. 자, 새로운 항목을 또 추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부분합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룹할 항목은 동일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개수,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인원이 모두 몇 명인지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개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계산 항목은 성별만 체크를 할게요. 직급만 체크를 할게요. 자, 직급에 모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자, 직급에다가 인원수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시면 일단 아래 확인 버튼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자, 확인 버튼 선택하시면 자, 조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항목이 체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 조금 전 각 부서별 합계는 사라지고요. 자, 지금 개수만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작업한 걸 다시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럼 이때는 실행 취소 사용하시면 되죠? 자, 되돌리기 선택을 해주세요. 자, 되돌리기 선택했더니 자, 이제 부분합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지금 데이터 탭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분합 그룹할 항목은 부서. 자, 처음에 우리 합계를 먼저 계산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합계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 계산 항목은 직급은 체크 해제하시고 기본급 수당 수령액 3개만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급 수당 수령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각 부서별 합계가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왼쪽에 보시면 그룹이 나눠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왼쪽 영역에 보시면 자, 그룹이 1, 2, 3그룹이 나눠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1그룹이라는 건 자, 1이라고 선택된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전체에 대한 합계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단계를 선택하시면 각 부서별로 합계가 얼마인지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3단계를 선택해 보시면 전체 세부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자, 지금 합계가 얼마인지 기본급 수당 수령액에 대한 합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각 부서별 기준으로 자, 각 직급에 표시된 인원이 모두 몇 명인지를 추가로 나타낼 겁니다. 자, 조금 전처럼 합계가 없어지면 안 되고요. 합계도 나타나면서 인원도 표시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데이터 탭에 있는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동일합니다. 부서별로. 자,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이번엔 개수. 자, 개수를 표시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직급에만 체크, 나머지 기본급 수당 수령액은 체크 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래 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항목이 체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죠.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는 합계도 표시하면서 개수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되시면 마지막 확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관리과 합계, 요약이라는 게 합계라고 말씀드렸죠? 자, 각 부서별로 합계와 이제 개수. 자, 개수에는 직급별 모두 몇 명이 있는지를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합계와 인원이 표시가 됐는데요. 여기에다 이번에는 평균이 얼마인지, 자, 평균은 기본급 수당 수령액이 얼마씩인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또 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데이터 탭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 다시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룹할 항목은 동일합니다. 부서.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이번엔 평균. 자,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직급은 체크 없애시고 아래 3개 기본급 수당 수령액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체크가 되면 평균만 나올 거라고요. 근데 우린 여기다가 또 보태겠다라는 거니까요.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확인 선택하시면 자, 우리가 선택했던 함수가 합계, 개수, 평균. 자, 평균은 기본급 수당 수령액에 대한 평균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부분합 설정하셨던 내용을 항목을 자, 이제 부분합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자, 부분합을 해제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다시 데이터 탭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엔 부분합을 다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모두 제거가 있습니다. 자, 모두 제거 선택. 자, 그러면 부분합 계산했던 항목이 다 한 번에 해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120페이지입니다. 자, 예제파일 7장 실습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먼저 사원명 이름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먼저 셀 포인터는 사원명이라고 입력된 셀에 셀 포인터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에 보시면 오름차순 정렬이 여기죠. 자, 오름차순 정렬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원명이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 적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필터 기능인데요. 자, 이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셀 포인터가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데이터 탭. 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필터 선택을 합니다. 필터에서 매출액이 1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표시하시오 라는 거죠. 자, 그럼 매출액에 있는 필터 버튼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필터 버튼 선택하시고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찾을 조건에서는요, 매출액이 크거나 같음이라는 조건이 지금 설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입력하셔야 되나요? 10만원. 자, 숫자 입력하실 때 세 자리 단위마다 쉼표 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매출액이 1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이 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네, 필터를 해제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필터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지우기뿐만 아니라 필터를 완전히 해제할 겁니다. 필터라는 기능이 제목셀에 이렇게 지금 버튼이 나온 게 필터잖아요. 자동 필터. 자동 필터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자, 뭘 선택하시면 될까요? 지금 자동 필터 설정된 걸 해제하겠다라는 건 필터를 없애면 되죠. 자, 그러면 필터링된 결과도 해제가 되면서 필터도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정렬 기준이 지역인데요. 자, 지역 순으로 정렬하는데 자, 지역 가나다 순이 아니고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자, 이런 순으로 정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셀 포인터는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에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정렬 기준은 뭐로 지정하겠다고요? 지역. 사원명이 아니고 지역이라고 설정을 바꾸시면 되죠. 자, 정렬을 지정하는데 오름차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옆에 목록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창이 나오죠. 왼쪽에는 이미 정의된 내용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필요한 항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부터요? 서울부터 마지막 제주도까지 엔터 누르시면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목록 항목에 필요한 내용 입력이 다 되셨다 그러면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추가 버튼 선택하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의 맨 마지막에 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요. 네, 추가가 됐다 그러면 마지막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정렬 순서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죠. 자, 정렬 순서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확인 버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이 서울이 먼저 마지막 제주도까지 자, 이렇게 지역순 정렬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